태양계 구성 나갈 건데요. 내년에 1학년 되는 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2학년에 배우지만 여기 1학년 기말에 들어가 있고 1학년 마지막 단원으로 들어가 있고 태양계 지금 구성이 우리가 지금 세 번째로 배우는 거잖아요. 지구, 달, 태양계 어떻게 배우잖아. 태양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지구, 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1학년 되는 학생들은 우리 이제 올 1학년 때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고 기말에 이제 보통 이제 시험도 보기 시작하니까 기말고사도 나올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당연히 이제 2학년 될 친구들은 태양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울 것들만 잘 외우시면 어렵지 않고 지구에서 이제 자전이라든지 공전이라든지 관련된 것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단어는.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좀 태양계 구성을 다시 해보고요. 태양계는 이제 행성이 크게 지구형하고 목성형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구형은 이제 지구를 포함해서 수금지화, 목성형 같은 경우는 목토, 천해 이렇게 나누는데 크게 지구형을 구분하는 큰 기준은 암석형이에요. 단단한 암석이 있잖아요. 지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성형은 기체로 되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수소, 헬륨으로 된 기체로 되어 있고요. 수소, 헬륨이 빅뱅이 일어나고 태초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원소들이에요. 수소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이 만들어진 건데 그걸로 만들어진 행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가볍죠. 크기는 굉장히 크지만 가벼워. 그래서 밀도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런 것들 이따가 이제 같이 하도록 하고요. 일단 같이 볼게요. 이제 지구형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할게요.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죠. 그리고 가장 작고 태양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행성이고요. 대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운석 구덩이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운석이 부딪히고 그다음에 풍화침식 작용이 없으니까 공기 물이라는 게 없으니까 풍화침식 작용이 없어서 운석 구덩이 혹은 뭐 크레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가장 달하고 유사한 게 이제 수성이죠. 나머지 것들은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컬러로 봤을 때 수성 같은 경우는 달하고 비슷하게 이제 회색으로 띄고 있었는데 대기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노출돼 있다 보니까 운석 구덩이가 그대로 생겨 있어요. 그리고 금성 같은 경우는 지구랑 가장 크기가 비슷하고요. 이제 샛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제 우리 지구에서도 밝게 볼 수 있는 별처럼 밝게 빛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금성이 가지고 있는 대기의 특성 때문인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황산으로 돼 있어서 태양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지만 반사율이 높아서 그렇고요. 책이 없네. 응? 2-1이라서 일단 이거 보고 이따가 복사해줄게요.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샛별이라고 좀 밝게 빛난다고 말씀드렸고 낮에도 보여요. 그래서 밝게 빛나는 별이라서 금성이라고 하고 금성은 샛별이라고도 하고요. 두꺼운 CO2 대기로 돼 있어서 CO2의 특징이 온실 기체예요. 그래서 대기를 온실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에서 반사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두꺼운 CO2 대기가 있어서 지구 온난화로 들어갔잖아요. 이산화탄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온이 높아요. 표면 온도가 매우 높다 돼 있고요. 뭐 숫자적으로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약 470도,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다고 해야겠죠. 덥다를 떠나서 뜨겁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특징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랑 가장 비슷한 행성이고요. 크기 자체는 좀 작지만 우리 과거의 뭐 지구의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협곡이나 화산 같은 게 있어서 우리 지형하고 비슷하고 특히 협곡이 있다는 거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화성의 이제 양극쪽에 보시면 극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물 혹은 이산화탄소가 얼음은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뭐 그런 흔적은 또 어떻게 찾느냐? 극관이 여름에는 작아지고 겨울에는 커지고 보니까 물 성분 아니면은 이산화탄소가 얼은 게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음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물이 있을 수 있어서 지구 이제 식민지로서 중요시하고 탐사선을 보내서 지금 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관이 있고 그다음 계절 변화가 있는데 계절 변화가 있다는 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90도로 있는 게 아니라 자전축이 지구 자전축이 약 23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서 이렇게 돈단 말이야. 얘네도 마찬가지로 자전축이 있어서 좀 기울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희박한 대기인데 대기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산화탄소층인데 금성은 굉장히 두꺼운데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적어요. 0.007 정도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0.07 기압으로서 굉장히 적어서 공기 자체는 되게 적지만 이제 물이 있다는 존재 때문에 차기 식민 행성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토양 자체가 굉장히 행성 자체가 굉장히 붉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산화철 토양 때문이고 산화철이라는 거는 철이 녹슨 거예요. 철이 녹슨 걸 보시면 약간 불우스름하게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철이 산소와 만나면 붉게 되는데 요 특징도 대기에는 지금 산소가 많이 부족하지만 토양에 예전에 산소랑 부딪힌 뭐 흔적들이 있다는 거잖아. 산화철 토양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곡 화산이 있어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지형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지구형 같은 건 이런 특징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단한 암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지각으로 돼 있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경우는 작지만 단단하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높은 축에 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지구형하고 목성형을 구분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다시 배우도록 하고요. 이제 목성형으로 가시면 목성형 같은 경우는 목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커요. 그리고 두 번째가 토성이고 참고해 주시고 목성 가장 큰 특징이 있고 지구의 한 11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목성도 그렇고 토성도 그렇고 가로줄 무늬들이 있는데 가로줄 무늬라는 거는 기체형 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자전을 할 때 암석 같은 경우는 자전해도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암석이 단단한 거니까. 그런데 수소나 헬륨처럼 가벼운 기체로 된 행성들은 이제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이제 공기층이 이렇게 스스로 위도에 따라서 분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가로줄 무늬가 형성이 되고요. 대적점이라고 해가지고 적자가 붉은 적자예요. 그래서 큰 반점이 있는데 붉은 반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해왕성은 큰 검은 흑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목성 같은 경우는 큰 붉은 점, 대적점이라고 하고요. 해왕성 같은 경우는 대흑점, 검은 붉은 점. 그 대적점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구에서 이렇게 태풍 같은 게 형성될 때 보시면 소용돌이 무늬가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소용돌이에요. 소용돌이고 기체형 행성이기 때문에 그런 태풍이나 이런 뭐 큰 그런 소용돌이들이 작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해서 크게 생기는 거고 우리 뭐 이렇게 위성이나 망원경으로도 관측될 정도로 큰 반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반점에서 대적점이고요. 붉은색 해왕성은 대점, 검은색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목성형들의 특징은 다 고리와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화성도 위성은 있어요. 위성이 2개가 있고 지구도 위성이 1개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지구형하고 목성형을 분류할 때 지구형은 위성이 없다고 하면 틀려요. 위성은 있는데 적다. 없거나 적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목성형의 특징은 위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성형을 한번 보시면요. 목성형은 위성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요. 60개 이상이 정도가 되고 지구 크기랑 비슷한 위성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위성이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고요. 목성은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크고 가로줄 무늬, 대적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고리가 우리가 볼 때 목성이 고리가 없는 것처럼 좀 관측이 되거나 사진에도 있지만요. 위성이 희미한 위성들이 고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리도 있다. 그리고 위성은 한 60개 이상이다.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토성은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고리가 굉장히 이쁘고 큰 걸로 유명하잖아요. 고리 같은 경우는 특히 토성의 고리 같은 경우는요. 소운석들의 찌꺼기라든지 티끌이라든지 암석 찌끄러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이나 얼음 같은 것들이 물이 얼어서 이제 얼음 같은 것들이 이제 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행성이라든지 운석 같은 것들이 지나가다가 중력이 잡혀서 거기 이제 고리에 부딪히면은 이제 계속 돌고 있겠죠. 그렇죠? 인력이 잡혀 있는 중력이 잡혀 있는 거니까. 그리고 토성 역시 마찬가지로 위성이 있다고 하고요. 위성 같은 경우는 토성도 한 60개 이상이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특징들이 위성이 굉장히 많다. 수십 개로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목성도 그렇고 토성도 그렇고 수소와 헬륨 기체로 돼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자전에 의해서 크게 빠르게 자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로줄 무늬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우리 사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줄무늬들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있죠. 그죠? 색깔 구분까지 돼 있어서.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경우도 기체형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은 가로주머니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파란 계통이라서 잘 안 보여요. 네, 참고해 주시고 위성이나 이제 관측을 했을 때 잘 안 보인다. 어쨌건 색깔 계통이 청록색과 파란색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는 얘네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수소나 헬륨으로 돼 있긴 한데 여기에 메테인이라는 가스, 메탄 가스 있죠. 거기에 이제 섞여 있어서 이제 파랗게 보인대요. 그래서 태양빛에 반사되면은 메테인이 빛을 흡수하고 파랗게 이제 반사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둘 다 메테인 때문에 청록색, 파란색이긴 한데 그 함량 때문에 어떤 거는 청록색, 어떤 거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래형 위성이 특징이 있고요. 천왕성 같은 경우는 위성이 한 20개 정도 되고 해왕성 같은 경우는 14개라고 하니까 적지 않죠. 그죠? 어쨌건 수십 개 정도의 위성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 목성, 토성은 가까우면서도 위성이 굉장히 많다. 60개 이상씩 가지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성은 대적점, 해왕성은 대역점. 이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천왕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전축이 공정 궤도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평행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지구는 23도 길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왕성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행성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직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조금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화성이나 지구처럼 이렇게 자연축이 기울어서 이렇게 도는데 나머지 다른 애들은 다 그렇고 천왕성만 누워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전반적으로는 천왕성이나 해왕성에서는 그렇게 나올 건 없어요. 색깔이라든지 대역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보통 목성이나 토성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우리 1, 2, 3, 4번 한번 풀어볼게요.
보면 예문이 금방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1번부터 보시면요. 태양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되어 있고요. 1번에 태양과 태양 주변을 도는 천체 및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태양계라고 한다. 그죠? 태양이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해봤자 이제 한 8개 정도의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8개 행성이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뭐 이제 위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이를 지나는 해성들도 궤도가 다른 크게 긴 주기로 도는 타원형의 회성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소행성이라든지 성간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명왕성처럼 따로 분류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애들은 이제 외소행성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명왕성 밖에도 지금 관측으로는 또 다른 뭐 행성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요. 행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외소행성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1번 그렇고요. 2번은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라는 항성이 있죠. 3번은 태양 주변을 도는 9개의 행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8개의 행성이고, 행성 외에도 태양 주변을 도는 천체들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렇겠죠? 네, 태양 주변을 도는 이제 위성이 같이 이제 행성을 따라서 같이 돌고 있고, 이 밖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소 행성이라든지 해성이라든지, 행성 같은 경우는 이제 원궤도를 통해서 360도를 이렇게 도는 거고, 해성 같은 경우는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긴 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애들 있죠. 4번 그렇고요. 5번 태양계 행성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공전한다 그랬는데 말씀드렸지만 다 서에서 동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그거는 태초에 태양계가 생성됐을 때 이렇게 원반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됐었는데, 기체가 동시에 똑같은 방향으로 돌다가 가운데 중심이 태양으로 발달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티끌들이 돌면서 모여가지고 이제 행성들을 만들게 됐다고 했었잖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토, 천해 같은 경우는 주 원소가 수소, 헬륨인데 이 말은 얘네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얘네들이 태양에 가까운 애들은 무거운 원소거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워요. 무거운 원소로는 나중에 형성된 거예요. 빅뱅이 일어나고 아주 굉장히 먼 시기에 나중에 형성된 것들이거든요. 걔네가 뭉쳐서 만들어진 거라 얘네는 나중에 만들어진 원소고, 처음에 만들어진 원소들 행성이 목성형,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걸쳐서 나중에 만들어진 행성이 수금지화, 지구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2번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이 아닌 것인데 이제 명왕성인 거 너무 잘 알 거고요. 3번 다시 하나씩 볼게요. 가로줄무늬와 대적점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 하나씩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대적점이니까 목성 되겠고요. 행성 중 크기가 가장 작고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가 된 경우 수성 되겠죠. 대기가 없고 태양과 가까웠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굉장히 뜨겁고 밤이 되면은 굉장히 춥고 달처럼 그런 기온 상태를 보인다고 그랬고요. 3번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 협곡이 있고 그 다음에 화산이 존재한다는 건 화성이 되겠고요. 4번 대흑점이 있으니까 해왕성이 되겠고요. 그다음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거의 나란하게 누워서 공전한다. 이거는 이제 천왕성이 되겠고요. 6번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 그리고 표면 온도가 매우 높다. 금성이라고 그랬고요. 얼음과 암석 조각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고리가 특징인 건 이제 토성이 되겠죠. 그래서 특징 하나씩만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4번에 자, 가는 이제 화성이 되겠고, 나는 수성이고, 다는 목성이 되겠고요. 라는 금성이고, 마는 토성이에요. 색깔만 보고는 뭐 사실은 구분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토성 같은 경우는 큰 고리, 아름다운 고리를 보고 찾으셔야 되고, 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줄무늬 보시면 되고, 가운데
쪽에 보시면 붉은 반점이 있잖아요. 그게 대적점인데 뭐 그런 걸 보시고 목성을 찾으셔야 되고, 나 같은 경우는 달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수성이구나.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과 금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칼라가 아니라면 구분하기 쉽진 않아요. 칼라니까 붉은색이면 화성, 그리고 이제 약간 밝게 빛나는 행성이다 그러면 금성, 이렇게 되겠죠. 그렇고요. 2번은 크게 가장 큰 행성은 목성이 되겠고, 두 번째는 토성이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성, 온실 효과 때문이고요. 4번에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 나가 되겠고요. 고리가 있는 행성인데요. 목성과 토성이 되겠죠. 지금 목성은 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희미한 고리가 있다. 가까이서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태양계 행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요.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행성의 분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행성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형하고 목성형으로 분류하거나, 지구 안쪽 궤도에 있는 거를 이제 내행성, 안 내자 써서 내행성, 그리고 지구 바깥의 궤도로 돌고 있는 애들을 외행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거나 어렵은 분류 기준은 아닌데 화성 하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이니까 수금만 내행성이고, 화성부터는 외행성이 분류가 돼요. 지구 바깥 궤도니까. 그래서 지구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화, 목, 토, 천해가 외행성이 돼요. 그래서 나올 거는 화성이겠죠. 그죠? 화성이 내행성이 아니잖아요. 외행성이면서 지구형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아니면 뭐 문제집에는 화성이 많이 나와요. 이제 분류할 때. 그래서 내행성에는 수성하고 금성만 분류가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화성은 외행성으로 분류된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분류 기준은 아니고요. 두 번째 있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분류 기준도 있죠. 거기다 이제 별표 쳐놓으시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징들이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뚜렷한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지구형은 암석형이면서 고체형이다. 토양이나 암석으로 돼 있고 지각이 돼 있다. 목성형 같은 경우는 기체형이다. 그리고 주로 목성형의 원소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 천왕성과 해양성은 메테인이라는 게 더 추가가 돼서 조금 더 파랗게 보인다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질량부터 한번 보시면요. 질량은 작다, 크다 돼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볍냐, 무겁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거의 농구공에 비한다면 얘네는 거의 뭐 탁구공 혹은 탁구공보다 더 작은 정도예요. 탁구공, 골프공보다 더 작은, 탁구공, 골프공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목성은 굉장히 크니까 한 농구공 정도 되고, 농구공과 탁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질량 자체는 작아요. 그런데 반지름, 질량도 작고 크기도 작으니까 반지름까지도 작죠. 근데 평균 밀도는 크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밀도에 거기다가 크다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크다는 건 뭐냐면, 밀도가 크다는 거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얘네가 지구형 같은 경우 질량이 작아도 부피가 상대적으로 단단하다. 그러니까 둘 다, 지구형이 목성형에 비해서는 둘 다 질량과 부피가 작은 거 맞아요.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목성형이 부피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그지? 굉장히 크잖아. 근데 수소헬륨은 되게 가벼운 기체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굉장히 작아. 그래서 밀도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목성형. 그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구형은 밀도가 크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지구형의 특징은 밀도가 상대적으로 목성형에 보다 크다라고 이제 분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밀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성형 같은 경우는 부피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굉장히 가벼운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작아서 밀도가 작다. 그리고 위성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지구도 위성이 하나 있고, 달이라는 위성이 있고, 화성도 위성이 두 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없다라고 하시면 틀린 거고, 지구의 특징은 없거나 위성이 거의 없다. 뭐 아니면 없거나 적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목성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수십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고리 같은 경우는
뭐 목토천에 다 이제 고리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수금지화는 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리가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고 그래서 고리에 있다에다가 목성형 행성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위성수에도 많다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이제 큰 분류 기준이 되겠죠.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표면 상태 같은 경우는요 단단한 암석 이렇게 있고 지구형은 그 다음에 목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이 없어요. 그래서 기체 혹은 액체로 돼 있어서 단단하게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소 헬륨으로 돼 있다. 지구형은 되게 무거운 금속성 원소들로 돼 있다. 토양이. 여기는 지금 안 쓰여 있지만 하나 더 추가하면요 자전주기라고 해가지고 지구가 스스로 하루에 24시간 동안 이렇게 돌잖아요. 360도를 돌잖아. 그래서 자전주기가 지구형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긴 편이에요. 그런데 목성형은 가벼운 기체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빨리 돈대요. 그래서 보통 뭐 수시간 동안 하루 360도를 돈다고 해요. 그래서 1일 미만으로 돌게 되고요. 짧다, 자전주기가 짧다, 빨리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구형은 조금 무겁기 때문에 천천히 도는데 한 하루 정도 걸린다. 얘는 하루가 안 걸린다. 이 정도도 참고할 수 있겠지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쓰실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 정도까지 이제 분류하시면 되고요. 보통 요거를 이제 그 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X축과 Y축에 반지름과 질량 평균 밀도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데 반지름, 요게 크기가 되겠죠. 혹은 크기, 행성 크기가 되겠고 여기 이제 질량이 무거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이 Y좌표가 Y축이 질량이 나와 있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반지름에 밀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하고 밀도는 다르겠죠, 그지? 그래서 질량 부분을 보시면요, 반지름도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은 거 지구형이 되겠죠. 그런데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크다. 여기는 이제 목성형이 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도는 반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크기는 작지만 밀도는 큰 거, 지구가 되겠지. 그런데 크기는 크지만 밀도가 작은 거, 이건 목성형이겠죠. 그래서 위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 y 값을 보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질량 같은 경우는 비례하는 거니까 잘 찾으실 수 있을 거고 보통 밀도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밀도는 질량과 반대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태양계의 구성은 여기까지 이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암기하고 외우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태양 114페이지는 태양까지 좀 보고 이제 쉴게요. 태양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이제 빛을 내는 천체고요.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항성이다. 우리가 이제 쉽게 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태양인 것들이에요. 그지? 그래서 외계인들의 입장에서는 태양이 곳곳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태양의 표면에 있는데요.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보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뭐 일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선글라스를 혹은 색깔이 있는 셀로판 종이 같은 걸로 보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그죠? 네. 태양 자체는 되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표면을 동그랗게 생긴 거를 우리가 광구라고 해요. 네, 구자, 공구자에다가 빛광자에서 빛나는 공이다 이렇게 해서 빛나는 둥근 표면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태양의 표면에는 쌀알 무늬의 흑점이 나타나는 데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빗줄해 주시고 쌀알 뭐 혹시 아시죠? 이제 쌀알 조그맣게 생긴 쌀알 그걸 말하는 거고요. 흑점은 말 그대로 시커멓게 보이기 때문에 흑점이에요. 그리고 태양 표면 자체는 이제 6000도씨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는 굉장히 뜨거운 편이죠, 그죠? 근데 항성들 기준으로는 많이 식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막 태어난 별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별이고 에너지를 다 태우고 소모하고 지금 늙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한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혹은 인류가 있는 동안에는 태양이 없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언젠가는 태양은 이제 지겠죠.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어가고 있는 항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평균 한 6000도씨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쌀알 무늬와 흑점이 있는데요. 쌀알 무늬는 광구 아래 대류 때문에 생긴다. 대류가 뭐냐면 뜨거운 거는 올라가고 차가운 거 내려가서 이제 생성되는 거잖아요. 순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폭발해가지고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워진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솟아오겠죠. 그래서 한쪽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요. 또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되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순환을 하니까 대기가 기체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할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뜨거운 지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지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체가 순환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들은 이렇게 순환을 해서 폭발해가지고 밝게 빛나는 지역들은 이제 밝게 빛나니까 쌀알 무늬처럼 보이는 거고, 그 사이사이 틈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지역들은 이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반복적으로 반복될 거예요. 이건 좀 이제 크게 벌려놨지만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고 치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단위적으로 밝고 어둡게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쌀알 무늬처럼 보이는 건데, 그 생긴 무늬는 오른쪽에 보시면요, 두 번째 보시면 쌀알 무늬의 생성 원리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단면을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위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큰 단위 면적으로 해서 쌀알 무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뭐 사실은 지구 크기만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이 정도의 지구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들이다. 쌀알 무늬 하나하나가. 그래서 광구 아래에서 기체가 대류하면서 쌀알 뿌려놓은 같은 무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고온의 기체가 상승하는 곳은 밝고, 여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 저온의 기체가 하강하는 곳은 어둡다 돼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뜨거운 곳은 순환하니까, 순환해서 올라오니까 밝고, 차가워진 곳은 차갑다고 해도 수천 도예요. 근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굉장히 큰데, 보통 뭐 지름 자체가 쌀알 무늬 하나가 수백 킬로 정도다 보니까 한반도 정도 되게 크게 되겠네요. 굉장히 큰 무늬들이 표면에 곳곳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흑점대인데요. 태양에서는 흑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흑점에다가 별빛을 꼭 쳐놓고요. 시커멓게 보이는 큰 점이다, 반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한 어두운 무늬고요. 여기다 밑줄 할게요.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인다 되는데요. 표면 온도는 한 4000도씨, 그러니까 낮은 온도 절대 아니에요. 표면 온도가 태양이 6000도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000도씨면 태양 입장에서는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냥 흐릿하게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지 뭐 시커멓게 보인다는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고 가까이서 보면 조금 차이가 나긴 하겠죠. 그래서 한 4000도씨 정도로 한 2000도씨 정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보이는 것이고요. 흑점 자체는 옆에다가 이제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흑점은 생기는 원인은 핵융합 에너지가 폭발하게 되면 이제 자기장이 이제 막 나오게 되거든요. 태양에서. 그래서 태양 내부에 이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이제 가스층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태양은 잘 알겠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막 활활 타오르는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폭발하기 때문에 폭발이라는 게 뭐 핵무기 뭐 한 수십 개, 수백 개가 동시에 이제 폭발한다는 정도의 굉장히 큰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폭발을 하고 원래는 치솟아야 되는데 이제 그때 강한 자기장이 생기게 되면은 얘가 치솟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준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럼 그 지역만 조금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흑점이 많다는 거는 폭발이 많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흑점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태양이 큰 폭발을 일으켰으니까 그만큼 지구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거고, 그게 이제 뒤쪽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될 거고 지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흑점이 중요한 거예요. 태양에서는 흑점이 가장 중요해요. 밑에 보시면요, 흑점이 이동돼 있는데요. 흑점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태양 역시도 수소로 돼 있거든요. 수소와 헬륨으로 된 기체 함성이에요. 그래서 기체로 돼 있다 보니까 얘네도 보시면 목성, 토성 이런 애들도 가로줄무늬가 생성됐잖아요. 자전을 하니까, 그지? 근데 흑성이 이동한다는 거는 태양도 자전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흑점이 한 곳에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 그거는 태양도 자전한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흑점의 이동을 보시면요, 지구에서 흑점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했을 때 흑점의 위치가 변한다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흑점의 이동 방향에 동에서 서 돼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밑줄에 좀 놓으시고 지구에서 볼 때라고 돼 있잖아요. 참고해 주세요. 지구에서 볼 때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는 거는 그 말은 태양이 어떻게 자전한다는 거냐? 지구에서 볼 때는 겉보기잖아요, 그렇지? 상대적인 거니까. 그 말은 태양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태양계 할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스스로 천체가 도는 거는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그랬잖아요. 태양 역시도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도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동에서 서로 윈지그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쭉 이동하는데 그 이유가 기체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보시면 흑점이 주로 적도 지방에서 더 빠르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전하니까 극지방보다는 적도 지방이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돌겠죠, 그죠? 네. 자전 주기가 위도에 따라 다른 건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보통 이제 흑점 같은 경우는 11년 주기로 수가 이제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11년 주기로 흑점의 수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았다가 적었다 한다는 거는 11년 주기로 태양이 크게 폭발했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폭발했다가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태양의 대기인데 태양의 대기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쉽게 외우실 수 있고요. 대기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채층, 얇은 층이라는 뜻이고 채자가 얇은 채자예요. 그래서 얇은 층이라는 뜻이고요. 코로나는 이제 밝게 빛나는 부분을 말하는데 코로나의 어원이 왕관이에요, 왕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왕관 무늬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코로나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코로나의 어원이 왕관이다. 그리고 그래서 코로나로 붙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코로나랑 상관없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어원은 왕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밝게 치솟는 부분들을 우리 코로나라고 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태양은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개기 일식 때 이제 태양이 가려졌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밝게 빛나는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층 보시면요,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층인데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넣으시고 책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제 수치를 한번 적어드릴게요. 태양의 대기에는 채층하고 코로나가 있고요. 붉은색이고 나중에 이제 천체를 배우시게 되면 3학년 때 천체를 배울 때 거기에 가시면 항성들의 색깔 구분에 따라서 표명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붉은색은 몇 도 정도, 푸른색은 몇 도 정도인데 붉은색은 비교적 낮은 온도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얘는 온도가 3500도에서 그냥 정보로서만 메모해 놓으시면 되지 외울 내용들은 아니에요. 3500에서 한 5700도, 한 6000도씨 정도 되는 온도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매운 온도인데 책에 나와 있지만 한 100만 도씨 정도. 그리고 진주색. 진주색이 되게 붉은색이 아니라 밝은 색이죠. 푸르스름한 청백색. 그리고 그 다음에 100만 도씨. 그래서 코로나가 관측되는 것은 태양이 크게 폭발했을 때
관측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얇은 층은 한 6천 도시 정도 되고요. 채층은 코로나는 100만 도시니까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고온일수록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르거나 하얀색일수록 고온이다. 그 다음에 조금 저온일수록 붉게 보인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태양 자체가 그래서 6천 도씨 정도 된다는 건 늙은 별이다. 모두 나중에 이제 구분을 한번 배우게 돼요. 자, 이제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조금 더 대기를 가까이서 본 거고요. 그래서 홍염과 플레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쉴게요. 홍염 같은 경우는요, 이름 자체가 염이 불꽃 염자예요, 한자로. 그리고 홍자가 불굴홍이야. 말 그대로 붉은 불꽃이에요. 그죠? 그래서 책에도 관측할 수 있지만요, 붉고 이제 불꽃이 막 불난 것처럼 일렁일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고온의 가스 기둥들이에요. 그래서 홍염은 고온의 가스 기둥 혹은 불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불꽃이나 고리 모양 돼 있죠.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채층에서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불꽃들이 이제 뭐 코로나까지 이렇게 솟아오르면 수십만 킬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불꽃 기둥이라고 하고요. 플레어라는 거는 혹시라도 영 단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플레어가 폭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분류가 되겠지만 홍연은 순간적인 고온의 가스 기둥인 거고요. 이렇게 쑥쑥 이렇게 올라오는 기둥인 거고, 플레어는 폭발한 거예요. 말 그대로 폭발. 그치? 그러니까 단위 면적이 되게 큰 거고요. 책을 보시면요, 흑점 부분에 폭발돼 있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근데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되고, 순간적으로 이제 태양이 폭발해서 태양풍을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풍 발생만 하나 밑에 적어 주실까요? 태양풍 발생. 태양풍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비슷하게 흑점하고 관련해서 이제 배울 거니까 그때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하는 현상이다. 플레어, 이름 자체가 폭발이다. 이 정도 구분해 주십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요, 태양의 대기는 얇은 채층과 두꺼운 코로나로 구분할 수 있고요. 평소에는 채층이 이제 붉게 보여요. 그리고 온도가 한 4,000에서 한 6,000도씨 정도, 비교적 낮은 온도고요. 폭발이 많았을 때 코로나가처럼 밝게 빛나는 현상인데 그건 코로나라고 하고, 흰색을 띈다. 이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대기에서는 불꽃과 폭발이 생기는데 고온의 가스 기둥을 우리가 홍염이라고 하고요. 태양이 이제 그냥 뭐 끓어오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고온의 가스 기둥을 생각하시면 되고, 순간적으로 폭발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플레어라고 한다. 그리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태양풍을 발생시킨다. 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5, 6, 7, 8, 9 한번 풀어보고 쉴게요.
자, 5번 볼게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은 이제 궤도에 따라서 공전 궤도가 되겠고요. 내행성과 외행성을 구분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구 안쪽 궤도는 내행성, 지구 바깥쪽 궤도는 외행성으로 분류한다고 그랬고요. 화성 정도가 구분해서 조금 다르니까 좀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화성은 외행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6번 내행성은 수성, 금성, 외행성은 화, 목, 토, 천, 해까지. 그리고 지구형은 수, 금, 지, 화. 그리고 목성형은 목, 토, 천, 해가 되겠죠. 외행성이면서 지구형 행성으로 분류되는 것 화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화성 잘 기억해 두세요. 7번 밀도 자체는 지구형이 크고요. 그래서 왼쪽 반지름은 그 크기는 목성형이 크죠. 오른쪽이고요. 위성 수도 당연히 목성형 오른쪽이고요. 질량도 오른쪽이에요. 목성형. 다시 정리하지만요. 질량과 크기는 기본적으로 목성형이 굉장히 크지만 상대적인 밀도는 지구형이 오히려 좀 크다. 평균 밀도.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8번 태양 표면을 광구, 밝게 빛나는 공 모양 동그라미고요. 태양 표면은 계기 일식대나 관측 가능하다 돼 있는데, 태양 표면은 계기 일식대 관측 가능하다 돼 있는데요. 뭐 평소에도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네. 대기를 우리가 계기 일식대 관측하는 거죠. 그치? 3번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것을 흑점이라고 그랬고요. 흑점은 지구에서 보았을 때 서에서 동으로인데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흑점의 이동으로 태양이 자전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9번에 이제 그림을 보시고 이제 스스로 이름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 불꽃 기둥이잖아. 그러니까 홍염이겠지. 나 같은 경우는 불꽃 이제 왕관 모양으로 밝게 빛나지. 코로나겠지. 다는 밝게 빛나는 쌀알무늬네. 라는 시커먼네. 순간적으로 흑점이 되겠고요. 마는 얇은 층이네. 그래서 채층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2번 태양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현상 돼 있는데요. 불꽃 기둥과 플레어저 그리고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건 쌀알무늬와 흑점 되겠죠. 그리고 계기 일식이 일어날 때 관측할 수 있는 건 대기하고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가, 나, 마가 되겠죠. 네.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